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부동산 전문가 김미성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15년째 부동산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와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이 부동산은 예전에 강남하고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그러나 한국 분들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중국 부동산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자 중국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좀 제목이 길죠. 그래서 중돈 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중국 부동산을 관심 있어서 중국을 간 건 아니고요. 우연한 계기로 이제 중국을 가게 됐고요. 중국에 가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단기간에도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까 한국 분들이 많은 편견과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놓쳤죠. 그래서 아쉬워서 지금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있고요. 좀 이제 가게 된 계기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에 간 거는 2009년에 갔어요. 남편 따라서 이제 중국을 가게 됐고요. 부동산 일을 실제 시작했던 것은 중국에 갔는데, 가기 전에는 저는 진짜 니하오랑 짜이찌엔 정도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우려고 이제 어학 코스를 밟았는데, 아니 중국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중국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시작했죠.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 이게 새로운 세상이 다시 열리더라고요. 우리 이제 보통 한국 분들이 상하이에서 많이 사는 곳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상하이는 황포강을 기점으로 이제 서쪽을 푸서라고 하고요. 푸시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황포강 동쪽은 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쪽은 이제 푸시에 더 많이 살고요. 푸시 중에서는 홍첸루라는 지역하고 구베이라는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특히 홍첸루라는 지역은 한인타운, 진짜 한국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홍첸루라는 길이 있고요. 한 1km도 안 되는 짧은 길인데, 거기에 정말 한국 분들이 필요한 한국 식당이나 마트, 한국 은행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똑같은 형태로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대장 아파트는 풍도국제라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금수강남 1기부터 2기, 3기, 4기, 5기까지 있고요. 그 외에도 진팅위엔이라는 아파트 단지에 한국 분들이 이제 포진해서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 외의 지역에는 이제 구가상군이나 상해풍경, 천안호원까지도 이제 홍천루랑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한국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지입니다.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표현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첫째로 중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금은 인테리어를 해서 분양하지만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외관만 만들어져 있고 내부는 시멘트 벽으로 되어져 있는, 중국말로는 마오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모패 상태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형대라도 인테리어가 다 다르고요. 집 구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일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국 집은 주방이 대부분 중앙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주방을 가장 작게, 그리고 이렇게 문까지 닫아서 만들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에서는 볶는 요리가 많다 보니까 주방을 개방형으로 했다가는 집안 전체가 기름 냄새로 진동을 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 작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문을 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구조부터 우리와 동선이 맞지 않고, 보통 중국에서 특히 상하이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베란다 샤시를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뿐 아니라 이제 전세가 없고 다 월세거든요. 가구 가전이 다 제공이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오실 때 가구 가전 다 들고 오시면 정말 집 얻기 어렵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집 방마다 다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에어컨이 그냥 한국처럼 냉방만 되는 게 아니라 난방 기능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보일러 대신에 에어 컨디셔너를 켜게 되어져 있고요. 한국분이 사는 이런 홍추엔루 한인타운이나 구베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국식으로 이제 물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대료가 다르죠. 보통 보일러가 없는 경우보다 보일러가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일반적으로는 런비로 얘기했을 땐 1,000위엔에서 2,000위엔 정도가 더 비싸게 임대료가가 형성돼 있어요. 고급 아파트에서 보일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보일러가 있어도 보일러를 틀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는 아까 한인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특정 아파트들은 이제 보일러가 있고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보일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평형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인테리어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한국 사람들을 이제 임대자로다가 이제 컨택하려고 집주인이 인테리어 한 경우라면 이제 보일러가 있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베란다 샤시를 안 한다는 거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딱 베란다에 나갔는데 고층인데 앞에가 막힌 게 없다. 그러면 순간 좀 깜짝 놀랄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은 홍목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바닥을 하고 막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벽을 보면 이제 한국은 당연히 벽지를 붙이지만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상하이는 덥고 습하기 때문에 벽지를 붙였을 때 곰팡이가 펴요. 그래서 벽을 석고를 발라서 이제 하얀색으로 그렇게 칠해 놓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죠. 네.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다릅니다. 부동산을 살 때 자격 조건이 다르고요. 세금이 다르고 부동산 정책이 다릅니다. 우선 이제 하나씩 보면 부동산 자격 조건. 제가 책에도 표현을 했어요. 상하이에 집을 갖는 것은 한정판 명품을 갖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표현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상하이 집은 돈 있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특정 이제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또다시 세 부류로 나뉩니다. 우선은 상하이 원래 살고 있던 상하이 본토 지방 사람, 그리고 상하이 사람은 아닌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상하이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저희같이 외국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세 부류에 따라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나 아니면 채수도 달라져요. 이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세금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금 부분은 중국도 한국처럼 취득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습니다. 근데 양도세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중국에서는 증치세라는 것과 개인소득세로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도세는 누가 내느냐? 사는 사람이 낸다. 파는 사람은 양도세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더 세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경우는 주택을 한 채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경우는 1에서 1.5%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유세는 또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별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증치세가 됐든 개인소득세가 됐든 5년을 기준으로 감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 내시면 되고요. 5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면 총액 부분에 대해서 5.05%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서 집이 한 채밖에 없다 그러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어서 양도세는 대략 5%다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매수자가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설명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양도세라는 것만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양도세가 두 가지 항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치세와 개인소득세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 다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앙정부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실행력이 굉장하죠. 하겠다고 발표하면요. 오늘 정책을 내고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바로 밀어붙여서 지금 부동산을 띄우겠다 하면 계속돼서 정책을 내놓고 그걸 바로바로 시행을 합니다. 상하이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개발 계획이 다 나와져 있고요.
이 개발 계획은 반드시 그 시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저 경험상 믿어집니다. 정답을 알고 투자하는 거랑 좀 비슷하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정책으로서 부동산을 규제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면서 집을 사라고 할 때 완화해 줄 때 사고, 규제해 줄 때 견디고, 완화해 줄 때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을 보면서 흐름을 타신다면 아마 투자 실패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